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6일 정미 6번째 기사 1414년 명락 12년 옥사를 지체시킨 좌부대원 조말생에게 귀가하라고 명하다. 행수 강핵의 간호가 몰래 돈하문 동쪽 수구를 따라 들어왔고 또 사노 미라노가 호위사의 유둔 한벌을 훔쳤는데 율에 비추니 모두 죽음에 해당하였다. 조말생의 뜻은 대추하는 데 두고 사유예에 두지 않았으므로 옥사가 지체된 지 달포가 넘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옥수는 체류시킬 수 없다. 매양 형방대언에 명하여 고찰하여 속결하도록 하는데 어찌 옥에 체류시킴이 이와 같은가.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신에게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제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이나여 헌부로 하여금 대은사의 건만을 규찰하게 하되 각사의 예와 같게 하였다. 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조용히 말하였다. 너도 또한 이것을 생각하라. 이제 유지 한부를 훔친 자를 유사해서 의논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정법이 어찌 이와 같은가. 대추는 죄인을 사형하는 데 춘분에서 추분 사이에 죽이지 않고 가을철을 기다리던 제도이다. 대시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7일 무신 첫번째 기사 잠시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7일 무신 두번째 기사 동판 의정부사 이숙번에게 명하여 사직단에서 비를 빌게 하다. 임금이 육조에 일렀다. 오랫동안 감으로 비가 오지 않으니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경등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일이 있으면 곧 말하라. 모두 할 말이 있으면 어찌 청문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니 한상경이 말하였다. 여러 번 전하가 득음을 내리어서 환과 고독을 구율하게 하였으니 봉행하는 자가 혹은 늦추는가 합니다. 빌건대 일일이 찾아서 진제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육조 판사 등이 상언하였다. 이제 황제가 북정하고 또 해가 크게 가무니 동북면 서북면 양계의 양향과 성자를 마땅히 미리 저축하고 완전히 수리하여 불후에 대비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7일 무신 세번째 기사 각도의 별선을 바치지 말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8일 기후 첫번째 기사 요절한 왕녀의 졸기 나이가 3살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에 그 딸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가상하여 사당을 세우니 후세에 비난을 받은 자가 있었다. 이 아이는 하상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니 예를 이루어 장사를 지낼 것도 없다. 예조정랑 곽존중이 아뢰었다. 신이 하윤에게 예를 물으니 비록 하상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또한 마땅히 예로서 장사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상자의 제사에도 도감이 있었으니 원컨대 그 예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응 박자청을 제조와 사로 삼고 부사 판관을 각각 임명으로 하였다. 조회와 저자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성동 사한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가상은 미혼자의 죽음, 상은 19세 이하의 죽음을 말하며 하상은 8세에서 13세 사이의 요절이다. 상자는 어려서 죽은 사내 아이를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8일 기유 두번째 기사 성성린, 유양, 이숙번 등과 가뭄을 걱정하며 궁녀의 숫자에 관해 의논하다. 창녕부원군 성성린, 운성부원군 유양, 동판 의정부사 이숙번 등이 예고하여 임금을 위로하였다. 임금이 인하여 더불어 정사를 논하였다. 나의 잘못은 국인이 모두 아는 것이다. 옛날 병술년에 내가 세자에게 전위하고 한가히 살며 즐겁게 지내고 성악으로 오락을 삼고자 하여 치녀를 골라 들이어서 가무를 배우게 하였다. 이제 큰 가뭄을 당하여 오로지 이러한 사람들이 내전에 살아서 원한이 있을까 두렵다. 내가 5, 6인을 밖으로 내보내어 마음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성성린이 대답하였다. 나의 가뭄이 비록 이런 따위의 연고가 아니나 전하가 가뭄을 걱정하는 성의가 지극합니다. 그들을 놓아보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유희양이 말하였다. 한제가 어찌 이런 일 때문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불량한 무리들을 내치지 않고 변정도감을 세워서 농사에 사람을 모이게 한 소치인 것 같습니다. 불량한 자는 이양호 부자입니다. 이숙번이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중국의 천자는 궁녀가 3,000명이요 공후는 시첩이 적어도 20-30명을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하의 존귀함으로써 궁첩이 수십 명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이것을 많다고 하여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비록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시를 가질 계책이 없으니 그 원한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대원등의 대답도 또한 이와 같았으나 임금이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고 드디어 궁중의 시녀 10여 명을 내보내고 또 무수리 여자들이 남편이 있고 없음을 물어서 10일씩 받고 입번하게 하였다. 치녀는 어린 계집아이며 무술인 나인에게 새순물을 드리는 일을 맡아보던 궁궐의 계집종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죄인을 용서하는 유지를 반포하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는 퉁구를 보니 사유가 있어 비를 얻은 적이 있었다. 인하여 이를 내어서 보이고 또 말하기를 옛말에 죄를 사하는 것은 군자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소인에게는 다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였다. 비를 걱정하며 지극하고 또 중에 혹시 억울한 혹사가 있을까 염려하여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으니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지신사 이관에게 명하여 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 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하윤 변계량에게 명하여 유지를 짓게 하였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정치를 하는 도는 덕을 닦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 화를 그치게 하는 요결은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내가 부덕한 사람으로서 왕업을 이어받아서 일국의 임금이 되었으므로 밤낮으로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편안할 겨를이 없었다.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자 기약한 지가 지금까지 여러 해가 되었다. 지금 날이 감으로 제 화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실로 과인에게 연유한 것이다.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하여 전심을 누리지 못하여 백성들의 생리가 심히 염려된다. 무지한 사람이 형옥에 빠져 모두 원한을 일으켜 화기를 상하게 하였는가 염려된다. 말을 하매 이에 미치니 진실로 걱정되고 두려워서 마땅히 비상한 전장을 내려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게 한다. 영락 12년 6월 초 9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한 것, 처첩으로서 남편을 죽인 것,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것, 고독 연매한 것, 고의로 살인을 꾀한 것과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하였거나 결정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소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를 준다. 인수를 행하기에 힘써 환한의 은혜를 널리 베풀어 휴징에 이르게 하고 마땅히 풍량의 경사에 이르게 한다. 행하기에 합당한 사리를 뒤에 조목별로 열거하니 너희 시민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으라. 1. 환과 고독은 인정을 먼저 베풀어야 할 바이니 여러 번 교지를 내려서 힘써 존휴를 행하였으나 중에 유사에서 한갓 문구로만 보고 마음을 즐겨 쓰지 않으니 내가 심히 걱정한다. 앞으로는 한성부 밖에서 밖으로는 감사가 마음을 다하여 거행해서 백성들이 실제로 은혜를 입도록 하라. 1. 벌을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승금사의 덕이요 죄인의 아들을 벌하지 않는 것이 문왕의 정치인데 내가 저기 흠모한다. 임신년 이래로 아내가 남편의 죄 때문에 아들이 아비의 죄 때문에 공천으로 정몰된 자는 정적이 현저하여 율이 정조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이유를 중죄를 논하는 것은 아울러 모두 죄를 용서하라. 1.
시경에 부자는 좋지만 의로운 자인은 불쌍하다라고 하였는데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자는 을유년 이전에 의창의 환자 이외에는 하나같이 모두 징수를 면제하라. 1. 둔전법은 본래 군사를 변세에 주둔시키기 위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경작하고 한편으로는 싸움에서 군량을 보충하는 것이다. 지금은 구수를 헤아려서 종자를 주어서 그 소출을 거두는 것을 둔전이라 한다. 실로 본인은 아니나 전농시 둔전과 해도 영전을 제외하고는 을미년 이후로는 모두 정파하라. 1. 차역을 균등하게 하는데 인구와 전량의 다수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호율에 나타나 있다. 이제 들으니 수령은 다만 인구의 다소로 출력하게 한다니 심히 미편하다. 그러므로는 한결같이 율문을 주수하고 어기는 자는 기울이하라. 1. 수령은 국가에서 일찍이 행문이 접하지도 않은 잡사로서 몰래 수령을 행하여서 백성의 재물을 손상시키는데 감사는 때를 가리지 말고 고찰하여 엄중하게 규리를 행하되 어길 경우에는 아울러 감사도 논제하라. 유지는 임금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특별히 내리던 명령이고 고독은 뱀, 진해, 두꺼비 등의 도끼가 든 음식을 남에게 몰래 먹여 복통, 가스마리, 토열, 하열 등의 정세를 일으켜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염매는 주술이나 저술을 남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되 염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쇠꼬쟁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 파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비는 것이다. 압성술이고 환하는 왕명을 말함인데 땀이 나오면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명령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음을 말한다. 휴징은 경사스러운 징조이고 의창은 흉년에 빈민에게 곡식을 구워주던 제도인데 풍년에 곡식의 여분을 징수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흉년에 환자로 빌려주던 제도이다. 둔전은 변방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한편으로는 경작을 시키고 한편으로는 싸움에서 군량을 작업시키던 제도이고 종자와 농구를 지급하고 그 수확의 소출을 거두어 군량에 충당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각도에 부처한 자들을 모두 방면시키다. 고신을 거두었던 자도 또한 모두 환급하였다. 감찰 정수경은 일찍이 동북형 정수성의 자식이 있는 비첩을 강간하였으므로 헌부에서 이를 핵실하여 옥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에 이르러 죄를 용서받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서교에서 토룡에게 제사 지내다. 저자도에서 활용하고 판수들을 청하여 를 빌었다. 임금이 내가 조신들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 지가 오래다. 너희들은 필요가 없다. 하고 이에 저와 100장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형수를 복구하는 법을 세우다. 하지하였다. 그무 경외의 사형수는 형조에서 고액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후에야 신문하에 시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으라. 복구는 2번 조사합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9일 경술 5번째 기사 각사의 늙은 하인과 장인을 면역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부터 각사의 하정과 장인으로서 나이가 66세 이상인 자는 신역을 면제하여 여생을 마치도록 하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9일 경술 6번째 기사 노인을 진휼하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환과 고독에게 인정을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것이니 지난날 경차관을 내보내어 각도를 순방하여 노인과 어린이를 존율하였습니다. 그러나 홀로 성중의 노약자는 아직 인정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이미 한성부에 이문하여 나이가 80세 이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찾아물어서 이름을 갖추어 아뢰었으니 이제 가문때를 당하여 존휴를 다하기 바랍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명하여 서울 성내와 성저
이내에 나이가 90세인 노인 3명과 부모가 없는 맹녀에게 쌀을 각각 2석씩, 80세 이상인 57인에게 쌀을 각각 1석씩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9일 경술 7번째 기사. 호조의 건의로 수리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토지를 조사케 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각도 안에 수리를 일으켜서 양전을 만들 수 있는 땅과 옛 재은을 수축해서 경작할 수 있는 곳을 자세히 찾아 물어서 결복수를 일일이 갖추어 아래고 각도에 입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9일 경술 8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홍유룡의 죄를 정하다. 임금이 이 일은 사유전에 있었다고 하여 윤호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0일 신유 첫번째 기사. 감로가 내리다. 정평의 백운사 함주의 월광 9mm 등지에 감로가 나무 잎에 붙었는데 맛이 꿀과 같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0일 신의 두번째 기사. 좌부대원 조말생을 복직시키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0일 신의 세번째 기사. 명빈전의 시녀 3명을 방면시키다. 또 방자 등으로 하여금 번을 바꾸게 하였다. 방자는 궁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계집종인데 각사의 비자에서 뽑아서 방자로 삼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1일 임자 첫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정부 6조에서 모두 진화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1일 임자 두번째 기사. 비 내리는 것을 점친 전 예문관 대제학 정의호에게 쌀 20석을 하사하다. 임금이 정의호에게 비 내리는 것을 점치게 하였더니 정의호가 실봉하여 아뢰기를 10일과 11일에 곧 비가 옵니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과연 정음되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점수도 잘한다. 내가 심히 이를 가상히 여기어 쌀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재상에게 불경이 될까 두렵다. 대원들이 아뢰었다. 정의호의 집에서 축적해 놓은 것이 없으니 쌀을 내려주는 것이 어찌 해롭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였다. 내 뜻을 모조리 전달하라. 태종실록 27권 태종실록 태종 14년 6월 11일 임자 세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도제조가 해당 관청에는 나가게 하지 말도록 하다. 이조에서 도제조는 그 사에 좌기하지 않을 것을 아뢰었는데 계문은 이러하였다. 각사의 제조 가운데 정 1품을 도제조라 하고 종 1품 이하는 제조라 합니다. 1품 이상은 승문원 순금사를 제외하고는 각사의 좌기하지 않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1일 임자 네번째 기사. 전 인영부 윤 이은이 가문과 홍수에 대비할 수리시설 공사에 대해 상서하다. 대개 듣건대 탕 임금 때 7년간 감으로서 이윤이 구전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곡식에 뿌려 가뭄을 대비하는 도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경신년간에는 매양 큰 가뭄으로 인하여 백성이 굶주렸을 때 시중 백응념이 계림 부윤이 되어 진제 창을 설치하여 먹였으나 각 고을에는 저축한 것이 없어서 끝내는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백성에게 재언을 쌓아서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도록 가르쳐서 그 후에는 비록 큰 가뭄이 있어도 백성은 실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쌓고는 다시 수축하지 않고 또 가을과 겨울을 열고 닫지 않고 봄과 가을에도 전용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가뭄에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수축하는 규모와 방통하는 절목은 말로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모화로의 연못 가운데 큰 구멍이 뚫린 기둥을 세우고 연통을 묻어서 혹은 그치게 하고 혹은 흐르게도 하고 수령으로서
부임하는 자로 하여금 모두 이것을 보고 법을 취하게 하여 그 주연의 경내에 혹은 새 것을 샀거나 혹은 옛 것을 수축하게 한다면 비록 크게 가물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릇 먹는다는 것은 생민의 목숨을 맡은 것입니다. 금년에 가뭄은 작년보다 심하니 명년의 일이 또한 두렵습니다. 옛말에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하였고 또 군자는 우환을 생각하여 그것을 예방한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채택하소서. 임금이 좋다고 하고 호주로 하여금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을 시음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경상도의 백성은 여름철을 당하여 모를 옮겨 심는다고 하는데 만약 가뭄을 만나면 모두 농사를 망칠 것이니 명년부터 일절 금지하라. 태종칠후 27권 태종 14년 6월 12일 개축 첫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칠후 27권 태종 14년 6월 12일 개축 두번째 기사. 판의정부사를 좌의정 의정으로 동판부사를 좌참찬 우참찬으로 고치다. 판의정부사를 좌의정 의정으로 고치고 동판부사를 좌참찬 우참찬으로 고쳤다. 남제를 좌의정으로 이직을 의정으로 이숙번을 좌참찬으로 유정현을 우참찬으로 황희를 예조판서로 공홍을 판한성부사로 민무휴를 지돈영부사로 노승을 검교 좌의정으로 삼았다. 태종칠후 27권 태종 14년 6월 13일 갑인 첫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칠후 27권 태종 14년 6월 13일 갑인 두번째 기사. 이조에서 수령의 과거 치적에 대한 성적을 평점하여 보고하다. 양리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정부에서 각도에 임문하여 30년 이래 수령 중에 1등인 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때 이르러 이조에서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람 가운데 수령 노릇한 자는 혹은 1, 2군 혹은 3, 4군 내지는 10군에 이르고 또 사람의 근태는 일정하지가 않다. 마냥 대개 말한다면 일찍이 3군을 역임한 자는 2군에서 1등을 하고 1군에서는 하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다고 할 수 있으나 2군에서 하등을 하고 1군에서 상등한 자는 양리라고 할 수 없다. 여기만 주군을 다 기록하여 1등 많은 자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공평할 것이다. 태종칠후 27권 태종 14년 6월 13일 갑인 세번째 기사. 화척제 인의 납공하는 법을 의논하다. 풍에도 도관찰사 이은이 화척과 제인의 납공하는 법을 아뢰었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화척 등은 일찍이 농사에 힘쓰지 않고 유수로서 먹음으로써 국가에서 그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제인은 저화 50장을 화척은 저화 30장을 세궁으로 내자시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평민과 더불어 잡거하고 모두 국력에 종사하니 원컨대 세궁을 면제하여 생활을 후하게 하소서. 임금이 가하다 하니 이응이 이에 반박하였다. 이들은 내자시에 납공한 지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개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상덕이 그 중에서 농업을 종사하고 군역을 붙이는 자는 그 세공을 면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 말이 참으로 옳다 하고 드디어 하교하여 시행하였다. 한상덕이 또 아뢰었다. 순금사는 전조의 폐법으로 말미암아 겸판서가 상시 조하게 하지 않고 낭청으로 하여금 죄를 신문하여 안율하고 죄를 정한 뒤에 또 곧 사제의 고함으로 중론이 같지 않으면 낭청이 여러 번 다시 왕래하여도 오히려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비록 경죄라 할지라도 열흘까지 걸립니다. 빌건대 겸판사로 하여금 항상 본사에 좌기하여 한 곳에 판결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너희 말이 옳다 하고 드디어 순금사에 명하여 전의 폐단을 밟지 말라고 하였다. 태종칠후 27권 태종 14년 6월 13일 갑인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선잠단 등의 단유이의 설치 규정을 아뢰다. 선잠단과 영성단을 높이가 3척, 둘레가 8보 4척이고 사방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으며 선농당은 양유가 같고 유는 각각 25보이며 마사단, 마조단, 선목단, 마보단은 각각 너비가 9보, 높이가
3척이고 사방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태중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3일 갑인 5번째 기사. 대소신료의 의복과 신발에 대한 제도를 개정하다. 세자에게 명하여 말장식은 상무를 사용하지 말고 의복은 교기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이 응이 아래였다. 신하가 세포를 입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니 청컨대 직품으로서 그 승수를 정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모두 검단하는 것이 옳다. 그 승수를 정할 필요는 없다.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무릇 대소신료의 교기 의복과 기자화를 을민년부터 시작하여 일절 모두 통금하게 하였다. 상무는 이상 모양으로 만들어 다는 붉은 틀이고 교기는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3일 갑인 6번째 기사. 고조판서 박신이 유밀의 곡물 수량을 늘리기를 청하였으나 불허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5일 병진 첫번째 기사. 영길도 예원 장정사의 불상에서 땀이 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6일 정사 첫번째 기사. 노비소송 건수가 많이 밀리자 변정도감의 업무를 재개토록 명하다. 변정도감을 부활하여 결송하였다. 임금이 편전에서 의정부의 여러 경들을 인견하고 말하였다. 가뭄을 걱정하여 비오기를 비는 것은 말절이다. 내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백성들이 제의를 입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는데도 도리어 내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에게 뜻이 없다고 하는 까닭으로 뜻을 굽혀서 이를 행하였다. 좌의정 남제가 대답하였다. 상림의 기도는 전의 기록에 있고 신에게 거행하지 않음이 없다는 글이 여러 시야에 보입니다. 제의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부터의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영의정은 일찍이 말하기를 당 임금이 7년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어찌 비를 빌지 않았겠습니까? 곧 천수일 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치가 있다. 그러나 인군에게 맡겨진 기수는 그렇지 않다. 또 참찬 유정연에게 이르기를 변정도감의 소장을 정장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였다. 12,297장입니다. 그 중에서 100장을 보니 물이 칠 수 있는 것이 거의 30장이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거의 3,000장에 이를 것이고 수리할 것도 또한 10,000장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감은 모두 15방인데 한 달에 방마다 각각 10장씩 판결하니 이것으로서 계산하면 또한 1년에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것을 어찌 할 것인가. 내가 근래 한 년에 구해되는 결망함이 없지 않았던 까닭으로 특별히 이를 위하여 경장한 것이니 어찌 그것이 10,000여 장에 이를 정도로 많으리라 생각하였겠는가. 태조가 또한 일찍이 이를 염려하여 다 당시 전득한 자에게 한결같이 붙이고자 하였는데 나는 이 편이 없고 저 편이 이르면 한 편의 탄식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중분하라고 특별히 명하여 쌓인 페달을 일소하려고 하였다. 그 사이에 헌책을 다시 받고 자기에게 편리함을 구하는 경향이 드디어 널리 만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한결같이 전년 9월 법령에 의하여 일체 중분하는 것도 또한 가하지 않겠는가. 모두 말하였다. 대단히 좋습니다. 유정인이 노비 문적을 판결하는 대로 곧 불태우기를 청하니 하윤이 안색을 변하여 말하였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곧 도감 원리들이 즐겨 마음을 다해 바르게 결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들 가운데 억울함을 당한 자가 유사에 고하고자 하여도 또한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판결을 끝내고 이를 파한 후에 그것을 불사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현이 난색을 표하니 하윤이 숙시하면서 말없이 있었다. 임금이 하윤에게 이르기를 경이 말한 바와 같이 하면 또 10,000 여인이 다시 오결이라고 정장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끝날 때가 있겠는가. 바로 도관에 함도하라.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거칠 수가 없다며 끝내기를 청합니다. 한 가지 일을 결절한 후에 양인의 공초를 받고 불사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정인이 강자가 빼앗기면 어찌 즐겨 공초를 바치겠습니까.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마땅히 상지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의논이 드디어 결정되었다. 변정도감으로 하여금 다시 청송하게 하고 대간 일원이 참결하도록 명하였으며 오방에 다시 각각 삼원을 더 두기로 하였다. 이어서 하지하였다. 이제 중위에 정한 날짜에 노비 쟁송의 사건을 접장하여 일찍이 내린 교조로서 전례에 의하여 중분하라. 매번 나오는 결절은 사연을 개문한 후에 양쪽의 문건을 곧 불태워버리고 기타 노비와 병부한 문자와 하평을 기록한 문안은 각각 별도로 만들어준 후에 아울러 불태워버리라. 유정인이 친히 왕지를 품하였다. 1. 오결한 관원은 도감에서 추구하지 말고 모원 모관으로 되었을 때 오결하였다는 것은 헌부에 의문할 것. 1. 중분할 때 행할 만한 일의 조건을 제시하여 알리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경중에 있는 경우 금월 17일에 결제를 시작할 것. 1. 계산형 9월 초 1일 이후 각사에서 중분한 사건으로 문자를 위조한 정상이 명백하여 이미 관문이 이루어진 경우는 한 년에 정장하지 못한 것과 한쪽에 중분한 명분이 없는 것은 바른대로 따라서 결절할 것. 도감에서 이미 결절한 사건으로 중분이 한당한 것은 충분히 아울러 중분할 것. 1. 한년 및 계산년 9월 초 1일 이전에는 서로 송사를 정장하지 못한 것과 결절한 후에 5개를 정장하지 못한 것은 논하지 말 것. 상림은 은나라 탕날 임금이 7년 동안 가물었을 때 비를 빈 것이고 한당은 중분하기로 결정하여 그 기한이 당도한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6일 정사 두번째 기사 변정도감에서 노비 결송에 관해 수교 조획 19 조획은 이러하였다. 1. 계산년 9월 초 1일 이전에는 5결이라고 정장한 것은 다시 정장할 것. 1. 친작하여 이관한 유무로서 한쪽에만 온전히 준 사건은 또한 중분하도록 허락할 것. 1. 신축년 이후 결절한 후에도 ing집하고 타인의 노비를 거집하는 사건. 1. 소량하는 사건. 1. 부모와 조부모가 아직 나누어 주지 않은 사건. 1. 대소 인원이 자기 비첩의 소생을 현신하여 고하는 사건. 이상의 경우는 모두 수리할 것. 1. 이전에 5결이라고 아직 정장하지 못하고 이제 새로 5결이라고 정장하는 사건. 1. 도망한 노비를 새로 정장하는 사건. 1. 정조 이상 합집한 노비를 새로 정장한 사건. 1. 노비가 없는 사람의 노비를 서로 쟁송하여 새로 정장하는 사건. 1. 공처 노비를 서로 쟁송하여 새로 정장하는 사건. 1. ing집, 거집, 한집을 합집을 칭하더라도 고장 안에서는 실제로 상송하는 사건. 1. 수양, 시양의 노비를 서로 쟁송하여 새로 정장하는 사건. 1. 종천을 새로 정장하는 사건과 노처의 양천을 새로 정장하는 사건. 1. 계산년 9월 초 1일 이전에 서로 소송을 정장하지 못한 사건. 1. 계산년 9월 초 1일 이후 서로 소송을 새로 정장하는 사건. 1. 계산년 9월 이후 결절한 사건을 사헌부에서 아직 5결이라고 정장하지 못한 사건. 1. 계산년 9월 초 1일 이후 ing집 거집한 사건. 1. 계산년 9월 초 1일 이후 부모 조부모가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를 합집하는 사건과 3, 4촌 노비를 분급하는 사건. 1. 신축전 이전의 사건. 1. 신사년의 당시 전득한 자가 결절한 후에 계산년 9월 초 1일 이전에 정장하지 않은 사건 이상의 경우는 모두 수리하지 않을까. 도감에서 또 아뢰었다. 외방에서 결절하고 매번 계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매월 말에 대략 적어서 아랜 후에 감사가 도해수를 순행하면서 즉시 구문서를 불태워버리게 하소서. 도감에서 또 아뢰었다. ing집과 거집을 상송하는 사건 가운데 접장하여 한당한 사건은 한쪽에 비록 문제가 없더라도 또한 중분하도록 허락하고 문자를 위조한 것이 명백한 것은 중분하지 말도록 하소서. 이관은 관문을 보냄을 바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콩을 대궐 후원에 심어 사슴과 노루의 먹이로 삼게 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7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재상의 장래에 주던 부의를 감하다. 호조 판서 박신이 아뢰었다. 국가에서 재상이 졸하였다. 1품 이상은 예장하고 정이품은 부의로 쌀과 콩을 아울러 40석으로 하고 종2품은 30석으로 하는 것이 예입니다. 만약 흉령인의 재앙이 있거나 굴려의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각각 10석을 감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7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해 온정의 이름을 신독정으로 고치다. 임금이 하윤에게 말하였다. 전조의 말기업에 궁중에서 소정이 있었는데 해 온정이라고 하였다. 지금 정자 이름이 서로 같으므로 신독정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윤이 말하였다. 이 정장은 궁 북쪽에 있으니 군신이 시종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신독정으로 하는 것이 심히 아름답습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7일 무온 세 번째 기사 3품 이하의 수령은 조사 복명한 후에는 2조에 와서 인사하도록 하다. 2조에서 아뢰었다. 통정 이하의 수령은 조사 복명한 후에 모두 본조의 당참에 나아가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당참은 관리가 새로 임명되면 해당 전조에 나가서 사례드리던 일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인 중 규주의 등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제내 제군소를 제내 제군부로 고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약 방년을 내쳐 내자시 본역에 충당하다. 임금이 광년루에 설치한 신장을 보고 대언에게 묻기를 어째서 고친 것인가 하니 이관이 대답하였다. 방년이 신에게 이르기를 마땅히 신포로서 개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신은 성상의 명령이 있었는가 의심하여 즉시 그것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방년은 원래 내자시의 종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응이 비상동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병조판서 이응이 취각법을 거듭 엄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렇다. 이것은 편안할 때 위험한 것을 잊지 않는 방도이다 하고 또 이응에게 이르기를 취각법은 경등이 마땅히 밝게 신칙하여 약속하고서 기다리라. 내가 비록 한밤중이라도 지각할 것이니 근태를 살피도록 하라 하고 임금이 재경에게 이렀다. 근래 황제가 북정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곧 문정의 적이라고 하니 이런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지난번 안남에 출정한 것은 황제의 실책이었다. 스스로 우리 동방을 생각하면 땅은 메마르고 백성은 가난하고 국경이 중국과 연접하였으므로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이 사대하의 한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피할 수 없는 격우라면 곡식을 축적하여 병사를 훈련하여 본강을 고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황제가 나를 대함이 심히 두터운데 또 남정북벌하여 진실로 편안한 해가 없으니 다만 전쟁에 피폐하여 백성이 우리 강토에 뛰어들어서 신중년의 사관과 같이 될까 두려울 뿐이다. 이직이 말하였다. 연길도 평안도 이게는 군량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일찍이 경상도의 곡식을 강원도에 옮기고 강원도의 곡식을 연기도에 옮기고 또 풍해도의 곡식을 평양에 옮기라는 전지가 있어서 혹은 시행하기도 하고 혹은 중지하기도 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그리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또 이계의 산성은 농한기를 기다렸다가 수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관은 고려 공민왕 10년 1361년에 사유, 관선생 등이 홍건적 10만을 이끌고 쳐들어온 사건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전 사정 이유지가 고성 순흥과 영해 등지에서 수정석과 묵탄을 캐어 바치다. 이유지가 강원도 경상도에서 와서 말하였다. 고성과 순흥에 수정석이 있고 영해에 묵탄이 있습니다. 하고 인하여 소량을 바쳤다. 과연 모두가 진품이었다. 어느 대신이 묵탄을 채취하여 의용에 이바지하도록 청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묵탄이 심히 좋으니 어찌 계속하기 어려운 물건을 쓰겠는가.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무학과 지공을 비교 평가하며 불교관을 피력하다. 임금이 편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불시의 도는 그 내력이 오래되니 나는 헛들지 않고 칭찬하지도 않으려고 하나 그 도를 다하는 사람이면 나는 마땅히 존경하여 섬기겠다. 지난날에 승자초는 사람들이 모두 숭앙하였으나 끝내 그는 득도한 경험이 없었다. 이와 같은 무리를 나는 노상의 행인과 같이 본다. 만약 지공과 같은 승이면 어찌 존경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군신들이 모두 말하였다. 옳습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이응의 건의로 대로 파루의 종을 치는 법을 정하다. 파루의 종을 치는 법을 정하였다. 이에 앞서 파루의 종을 치는 것은 오경 초점에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 3점으로 고쳤다. 이응이 아래였다. 걸문에서 새벽과 저녁에 종과 북을 일시에 치는 것은 충고가 같지 않으니 마땅히 북을 친 후에 종을 쳐야 합니다. 종을 치는 수는 64궤에 따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청컨대 28수의 수에 따르소서. 또 중국에는 저녁에 치는 종이 없으니 청컨대 마땅히 정파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여덟 번째 기사 후릉에 능직이 2명을 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아홉 번째 기사 전 공안부 윤 김미의 졸기.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열 번째 기사 종정모의 사인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11번째 기사 대사한 유관 등이 선처와 후초의 자식들이 적자를 주장하는 문제의 판결 기준을 정하다. 상스는 이러하였다. 부부는 인륜의 큰 별이입니다. 전조의 만립에 예제가 문란하고 기강이 능이하여 대소 인원이 경외에 두 처를 임으로 아울러 두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죽은 후에 두 처의 자식들이 서로 적자를 다투어서 드디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혹은 처가 있으면서 다시 처를 얻고 돌아와서 선처와 같이 산 자가 죽은 후에는 자식들이 서로 적자를 다투었고 혹은 먼저 첩을 얻은 후 처를 얻은 자가 죽은 후에는 첩의 자식들이 적자로 다투었고 혹은 한 번에 아울러 삼처를 얻은 자는 죽은 후에 자식들이 적자를 다투었으므로 쟁송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서 혼수의 유무와 성례의 여부를 분간하여 결절하기가 혼란스럽습니다. 풍속이 불미하여 무릇 처가 있는데도 처를 얻는 자를 규찰할 법문이 없습니다. 처가 있는 자가 임의로 성례하고 다시 후처를 얻으면 선처와 후처의 자식은 서로가 적자인데 양반의 자식은 한결같이 후취를 첩이라고 이끌어 결절을 추론하는 것은 진실로 미편합니다. 빌건대 선처와 후처의 은의의 심천, 기별의 유무, 동거의 여부를 분간할 때 은의는 서로 부부의 도를 다하는 것이니 선처의 은의가 단박하고 후처는 종신토록 동거하여 부도에 어그러짐이 없으면 비록 후처라 하더라도 작첩을 주고 수신정과 노비를 분급하고 처첩의 자식이 적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후를 논하지 말고 조사하여 밝혀 결절하소서. 노비는 일찍이 내린 교지 안의 처첩의 예의에 의거하여 차등 있게 나누고
삼처를 아울러 데리고 산 자는 선우를 논하지 말되 그 중에 종신토록 동거한 자에게 작첩하고 전지와 노비를 주면 삼처의 자식이 고르게 풍급할 것입니다. 영락 11년 3월 11일 이후부터 처가 있는데 처를 얻은 자가 엄격히 징계하고 이의하였는데 그 중에 현신하지 않은 자가 자신이 죽은 후 자손이 적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처를 적자로 결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오직 여럿이 다 알고 있는 선처와 후처 안에서 적실의 언니의 후박을 분간하여 결절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12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대로 국민을 진율하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도성 내에 환과 고독이 164명인데 그 중에 80세 이상이 31명이고 맹인이 19명입니다. 임금이 쌀을 각각 한 석씩 주라고 명하였다. 호조에서 또 아뢰었다. 전라도에 나이가 100세 된 자가 1인, 90세인 자가 5인, 80세인 자가 102인입니다. 청컨대 경중의 예에 의하여 쌀과 콩을 차등히 있게 주시고 나이 30세가 지나도록 결혼하지 못한 여자 5인은 관에서 자장을 주어 독촉하여 남에게 시집가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13번째 기사 사관은 좌, 헌납, 유미가 노비 중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한년을 파하고 도감을 세운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펴거나 소송을 건절하려는 소위입니다. 전에 변정, 제조, 유정현 등의 말에 인하여 ing집, 거집한 것은 정상이 명백한 후에 모두 중분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 이르건대 이 앞서 탐남한 무리는 타인의 노비를 ing집, 거집하여 간악함이 심하였으나 이제 모두 중분하면 굽은 사람에게는 다행한 일이고 정직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니 진시로 백성으로 하여금 오난을 없애는 길이 아닙니다. 빌건대 ing집, 거집하는 자로 하여금 바른 것을 따라 결절하게 하고 중분하게 하지 말아서 간악함을 없애소서. 임금이 너희들이 어찌 대체 를 생각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한 된 의논만 하는가 하니 유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원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임금이 원망하는 자가 몇 사람인가 하니 유미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강하와 인천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아들을 낳다. 세자가 생남하였다. 중관 정장이 아뢰니 정장에게 구마 한 피를 내려주었다. 정징이에게 구마 한 피를 내려주었다. 임금이 성정원에 전지하였다. 개복신 초래는 초래인가 고래인가 내 경험으로는 무릇 생남 생녀하여 초래를 행하는 자는 모두 불행하였다. 다만 속내에 따르는 자는 모두 생존하였다. 마땅히 고전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나는 속내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초제를 없애고 속내를 따르는 것이 편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었다. 왕세자가 탄생한 지 3일에 상호 봉시와 전모 자모, 유모의 제도가 있으니 고래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이는 손자이니 새손이 출생한 얘를 따를 필요가 없다. 상호봉씨는 중국에서 남자를 낳으면 뽕나무 활과 쑥대쌀을 쏘아서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이양우를 서울로 불러들이다. 석구지와 이양우의 근수 홍이를 신문하다. 임금이 육조 당상관 대사원 지신사 지형조 대원 등으로 하여금 친히 방간의 종 석구지와 이양우의 근수 홍이 등을 신문하게 하였다. 홍이는 처음 공초하기를 본래 서로 왕래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고 또다시 신문하니 말하기를
완원군에게 고하지 않고 몰래 회안군을 배웠고 술을 마셨습니다고 하였다. 석구지가 홍이는 본래 와서 배운 일이 없습니다 하므로 다시 신문하니 홍이가 비록 몰래 왔으나 회안군이 알지 못하였고 또 먹고 마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두 사람의 말끝이 같지 않으니 청컨대 다시 신문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꾸짖었다. 내가 이 일이 무고임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경등으로 하여금 친히 신문하게 한 것은 대개 그 사실을 알고자 함이었다. 나는 형제간의 사실이 아닌 일 때문에 소원함이 심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완원군을 대우하기를 마땅히 옛날과 같이 하리니 의당 다시 묻지 말라. 모두 아뢰었다. 정실이 비록 모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을 보내어 왕래한 것은 사실과 같으니 청컨대 정글을 대도록 모조리 신문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전흥을 보내어 회안군에게 물으니 또 대언등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말이 같지 않은 것을 신문하게 하였다. 내가 신문한 것 또한 두세 번에 이르는데 그 사실이 아님을 의심한 적이 없다. 하물며 회안군이 일찍이 석구지의 철을 받아들여서 새 아들을 낳은 사실을 내가 처음부터 신문하니 석구지가 먼저 숨김없이 고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살을 끼고 해치기를 꾀한 것이다. 이 일을 어리석게 다시 말하지 말라. 이에 승금사에 명하여 감등하여 홍이는 장 70대를 석구지는 80대를 때리도록 하였다. 이때 이양호가 걸문 옆에 이르니 전정에 불러들여서 지난번에 무고에 연주하되 함주에 유배되었다가 곧 양근으로 나오게 하여 천사하는 노고를 끼쳐 정상을 깊이 후회하였으니 이제부터 다시 의욕하지 말고 옛날대로 서울에 거주하라고 다 이르니 이양호가 배명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물러갔다. 육조 판서와 순금사 겸 판사 김한로 등이 아뢰기를 이양호의 죄는 이미 드러났으니 서울에 거주시킬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그의 무죄함을 알고 불러서 그와 더불어 술을 같이 들었으니 다시 내칠 수는 없다. 판서 등이 제3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대사한 유관인 등이 모두 병이라고 칭하고 나오지 않으니 집병 이맹진이 홀로 예걸하여 상서하였다. 이양호가 반강과 사통하는 흔적이 이미 드러났고 이제 또 육조에 명하여 다시 홍이 등의 말한 단서를 조사하니 같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끝까지 그 사유를 모여야 하는데 특명으로 내버려 두고서 묻지 않고 다만 무고의 죄만 연주화시켰다가 그대로 이양호를 부르니 전하에 인해하는 은인은 지극하다 하겠으나 그러나 대의에 있어서는 멸친의 도리에 어찌하겠습니까? 빌건대 홍이 등을 유사에 내려서 국문하소서. 만약 이양호가 혼친이라 하여 차마 형벌을 가할 수 없다면 관직을 삭탈하고 멀리 내쫓아서 종신토록 조정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어찌 궁금해 출입하여 조정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으로서 시행하소서. 그리 올라가니 이명진에게 명하여 청가하게 하였다. 명을 받은 자가 이미 나가니 뒤쫓아가서 청가의 명을 정지시키고 이어서 명하기를 내가 지난번에 병정도감에 있을 때 서로 힐난한 일도 또한 사리에 부당하다 하니 이 명간이 물러가서 출사하지 않았다. 멸치는 친한 사람에게 사정을 없앰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말목장을 홍인문 밖에 수축하다. 박자청이 왕명을 받고 경중의 잡색인 500명을 징발하여 이를 쌓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3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의성현 등지에 잠시 동안 비가 오다가 가물다. 풍해도 연안부 이서에서도 또한 가물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7일 모진 첫 번째 기사 태종실록 처음으로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7일 모진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관청 및 개인의 여종이 양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인의 신분으로 갖도록 하다. 처음에 공사 비자가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아비를 따라서 양인이라고 삼으라고 명하나
명하였다. 예조판서 황희가 아뢰었다. 천첩의 소송을 방역하는 법은 따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고 아비가 양인인 경우에는 아들도 양인이 되는 것이니 종부법이 가합니다. 임금이 경의 말이 심히 옳다.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방역의 법이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역이 없어질 것이다. 재상의 골육을 종모법에 따라 역사시키는 것은 심히 불편하다. 하고 하지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는 본래 천구가 없었다. 전조의 노비의 법은 양천이 서로 혼인하여 천인을 몫이 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여 천자는 어미를 따랐기 때문에 천구는 날로 증가하고 양민은 날로 줄어들었다. 영락 12년 6월 28일 이후 공사 비자가 양부에 시집가서 난 소생은 아울러 모두 종부법에 따라 양인을 만들고 전조의 판정 백성의 예에 의하여 속적하여 시행하라. 정부의 의논을 따른 것이었다. 양부는 양인의 낭편이고 방역은 역에서 놓아주는 일이고 양부는 양인의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7일 무진 두번째 기사 내금이 내시위 별시위를 순위에 분속하던 것을 중군에 소속시키다. 병조의 아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이 앞서 3위를 3군에 분속시켰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8일 기사 첫번째 기사 변정도감에서 처음으로 서로 소송한 노비 문건을 불태우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8일 기사 두번째 기사 나팔을 불었다고 잘못 말한 사람들을 순금사에 가두다. 성중에서 잘못 말하기를 취각은 골문 밖에 달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병조판서 이영이 아뢰기를 임진년 이래로 도성 사람이 취각을 잘못 말한 것이 3번이었습니다. 그러므로는 각성을 상세히 들은 뒤에 출령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사람마다 각성을 상세히 들은 뒤에 예고를 하게 한다면 비록 취각할 때 당하더라도 인마가 시끄러울 것인데 어찌 상세히 들을 수 있겠는가.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8일 기사 세번째 기사 일본 축주 태제부 사마 소경 등 원만진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고 범정을 구하다. 좌이문을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8일 기사 네번째 기사 여경방에 새로 본궁을 영주하라고 명하다. 본궁을 영주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태조가 처음에 경복궁을 지을 때 하윤이 상사하여 정지시키고 말하기를 산이 갇히고 물이 마르니 왕이 사로잡히고 족속이 멸할 것이므로 형세가 좋지 않습니다고 하였으나 태조가 짓던 정각과 낙무가 이미 갖추어졌고 만약 중국의 사신을 응접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곳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경회루를 그 옆에 짓고 따로 이곳에다가 장덕궁을 지었다. 근련 이래로 별로 제액이 없었고 만약 비방하여 천사할 일이 있으면 재상의 집을 빼앗아 담장벽을 허버려 버리고 또 근처의 편호를 빼앗았으니 소란하여 안정을 얻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하였다. 여경방의 본궁을 구경에 충당하여 비방하는 장소로 삼아서 만세를 위해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한다. 또 여경방에다 복지하여 궁전을 영주하는 것은 성령대군을 위한 계책이다. 이관에게 명하여 풍해 충청 경기 수군절도사에게 전지하였다. 석가래 3,000개를 마련하여 본궁의 영선에 충당하도록 대비하라. 임금이 말하였다. 본궁을 짓고자 하나 농사를 방해할까 두렵다. 일찍이 사사로이 고용한 내려간 대장 60명에게 사람마다의 포와 구량을 주어서 낭천에 이르러 나무 1,000여 그루를 베어 뗏목으로 묶어서 내려보내라 하였다. 낭무는 정전에 부속된 건물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1일 임신 첫번째 기사